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기존의 1만 시간의 법칙 연구를 수행했던 안데레스 에릭슨의 1만 시간의 재발견입니다. 그는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했어요. 그 이유는 너무 양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장은 노력의 배신부터 시작해요. 1만 시간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썼습니다. 뭐 내용은 간단해요. 이 저자인 에릭슨은 보면 바이킹처럼 생겼죠. 이분은 스웨덴 출신입니다. 원래 그 바이킹이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 북미를 발견했다라는 말은 어폐가 있고, 왜냐하면 원주민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물론 뭐 이런 바이킹 말고도 횡단한 민족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역사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바이킹이 최초입니다. 그 바이킹이 제가 지금 유학 중인 뉴펀들랜드 섬에 도착해서 동북쪽 끝에 지금도 유적이 있거든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유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착지를 건설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뭐 1년 내내 있었던 건 아니고 아마도 그 필요할 때만 한시적으로 오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고 미국에 와서 포스닥을 하고 교수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기 기억에 대한 실험을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이 이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정리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이거는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해서 어, 책으로 다시 낸 게 1만 시간의 재발견입니다. 그는 노벨상 심사위원으로 한 10년 전쯤에 선출이 됐기도 해요. 심리학 교수입니다. 내용은 이 시간의 질이 아, 초기에는 몰라도 나중엔 중요하다는 얘기죠. 초기에는 시간이 그 노력한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레벨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시간을 투입한다고 해서 퀄리티가 향상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중기 이후에는 시간의 양보다는 시간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하려면은 저는 아침하고 저녁마다 100번 이상씩 푸시업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 할 때는 100번을 못했죠, 당연히. 20번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씩 늘려가면서 하루에 일주일에 뭐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지금 100한 20번 정도를 하나? 아침에 한 번, 저녁 때 한 번 하니까 한 240번 정도를 하네요. 처음에는 20번도 힘들지만 하다 보면 20번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 그 제가 소위 말하는 뱃사람이거든요. 향에서 자격증을 땄는데 물론 데크헤드처럼 그런 힘을 쓸 일보다는 향해를 하니까 예전처럼 뭐 그 뭐라 그러죠? 예전에도 큰 트럭 같은 경우는 바퀴 돌리기가 힘들었잖아요. 핸들 돌리기가 어려웠지만 지금 유압 스티어링 때문에 뭐 어렵지 않죠. 그처럼 별로 힘쓸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조직상 도와줄 일이 있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런데 향해 사는 사람이 그 선원이 하는 걸 못하고 찔찔 매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어쨌든 제 목표는 근육을 좀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런데 근육을 만들려면은
하교를 해야 됩니다. 근육이 약간 손상이 돼야 돼요. 약간 찢어져야 재생되는 과정에서 그보다 더 강한 근육으로 대치가 되거든요. 그것처럼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자는 단기 기억 실험을 했대요. 우리 머리가 분대가 10명 이하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분대장 1 명을 빼면 9명 이하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가 사람이 단기 기억이 7 개가 넘게 어렵대요. 그래서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7 개까지는 쉬운데 8 자리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경우고 훈련을 안 했을 때의 경우고, 훈련을 하면 7 개가 20 개로, 또 20 개가 100 개로 이렇게 늘어난대요. 이거를 그는 아주 복잡한 곳으로 유명한 런던 택시, 런던이 아주 복잡하거든요. 일방통행도 많고. 그래서 택시 기사를 하려면은 그 시험을 봐야 돼요. 어디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뭐 "말로 얘기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운전이라는 건 뭐 별로 어렵지 않은데 지도라는 거는 얘기가 좀 다르죠. 그리고 노안 노인의 경우에 실험을 해 봤다고 합니다. 대조군하고 실험군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뇌도 운동하는 것과 같이 다소 벅차게 써야 신경회로가 재배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거는 일이 아니고 노력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일종의 유희고, 유희는 하나하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냥 마음의 평화만을 얻을 뿐이라고 하네요. 그게 1만 시간 재발견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느낀 점은 목표를 벅차게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춘과 노인과의 차이는, 제가 울만의 시를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이 아마 세 번째일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아무리 늙어도 청춘이고, 없다면 아무리 어려도 노인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죠. 청춘은 목표가 있는 경우가 많고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노인이 목표가 없으면 뭐가 될까요? 아마 시체가 될 겁니다,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래서 여러분은 어 어느 순간이든, 저 같은 경우는 목표가 죽기 직전까지, 스피노자는 뭐 나무를 심겠다고 했지만 저는 나무 심는다는, 뭐 나무도 심을 수는 있겠네요. 나무보다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석사 과정을 올해 들어왔고 박사까지 쭉 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다소 벅찬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쉬는 게 낫고요. 푹 쉬고 목표를 세우는 게 나으니까요. 그리고 은퇴를 한다면, 물론 경제적으로 은퇴를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거는 어느 정도가 되면은 소위 말하는 reliability가 좀 떨어지거든요. 체력도 떨어지고, 또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는 78 세가 평균 수명이잖아요. 근데 78 세가 넘으면은 죽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렇다면은 신뢰성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때쯤 되면 경제적으로는 최소한 은퇴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풀타임을 근무를 하지 말고 뭐 파트타임으로 일 주일에 3번 혹은 뭐 2번, 나중엔 뭐 1번 정도로 줄이면 뭐 죽거나 아니면 건강 때문에 못 하게 되더라도 타격이 좀 적겠죠, 사회에. 그래서 경제적 은퇴는 빨리 하시고, 대신 또 그렇다고 일이 없거나 목표가 없는 것 다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 같은 걸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류층과 빈곤층의 차이는, 빈곤층은 목표가 없어요. 중산층은 목표는 세우는데 뭐 구체적으로 하지 않거나 쓰지 않거나 하는데, 상류층은 글로 구체적으로 쓴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글로는 쓰지 않지만 시각화를 하죠. 시각화해서 예를 들어서 뭐 딸 쌍둥이, 도서관 뭐 이런 걸 갖다가 뽑아 놓고 매일 봅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목표를 죽을 때까지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목표에 대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목표가 있나요? 그리고 목표가 있다면 구체적인가요? 어떤 시한이 있나요? 아니면 저처럼 시각화를 했나요? 가장 효과적인 거는 저는 시각화라고 생각을 해요. 시각화를 하고 그림을 갖다 하나를 뭐 그려도 되고 프린트를 해도 되고 그리고 데드라인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의 그림이 1000 워드를 갖다가 대체한다고 하죠.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1만 시간의 재발견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